지금 이 시간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했던 거를 살짝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아무 때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메시지 창이나 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2000 거의 한 정년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여성분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었고 유방암이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암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매년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걸리시기 때문에 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내가 건강하게 미국에 살면서 70대, 80대가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통계를 보시면 거의 8분 중에 1명 정도가 미국에 살면 이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올 정도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조차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타이로이드 캔서 여기 있는 이제 절, 여기 이제 다이어드에 있는 암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2021년 예상을 하는 걸로는 이제 유방암이 여성분들에게서도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됐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암 병동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은 또 굉장히 젊으신 분들에서 유방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많으셨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한국에 가니까 이제는 30대, 40대가 많으. 최근에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조카분인데 20대 중반인 여성분이 유방암이 걸리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나이를 불론하고 옛날에는 암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만 걸리는 암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젊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직장암하고 대장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 미국에서도 이제 직장암, 대장암이 이제 30대, 40대 젊으신 분들한테서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한테 이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꿀 수 없는 위험 인자들은 이제 나이,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위험 인자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이나 가족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 분들 중에 이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이제 항상 기억하셔서 유방암 검사를 매년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아니지만 뭐 이모나 이제 뭐 이렇게 커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걸릴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젊으신 분들 중에 이제 60대 미만이셨을 때 유방암이 걸리셨다 하시면은 유방암이 발병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50대 때 이제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유방암이셨다 하신 분들은 이제 35살 아니면은 40부터는 꼭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대부분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나가시면은 이제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 한국에 가시면은 그 건강 검진에 항상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인슈런스 내고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가실 때 그런 기회를 해서라도 이제 유방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식생활을 하고 생활하면서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갱년기가 생기시면은 이제 그 갱년기로 인해서 너무 많이 이제 심틈들이 생기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호르몬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이제 좋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이제 적은 양의 호르몬 복용을 하시고 검사를 좀 더 자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유방암뿐만 아니고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운동 부종이나 비만, 식생활, 특히 술 이런 것들은 유방암뿐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암에 있어서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면은 우선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은 이제 메모그램을 하시면 되는데 메모그램이 쉽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한 암이시고 불편한 실험이고 특히 이제 가슴이 이제 좀 작으신 분들은 특히 더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요즘은 이 테크닉들이 점점 발달을 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쉽게 덜 불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사선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유방암만 전문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이제는 정말 조그만 이제 종양이라도 발견할 수 있고 하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모그램을 적어도 2년에 한 번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상소견이 보이면은 저희가 그 이상소견이 보이는 유방 쪽에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해가지고 좀 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울트라사운드 속에서 지금 이게 울트라사운드 이미지인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 이 검은 부분이 앞에 이제 울트라사운드가 가는 앞에 이제 어떤 조그만 이제 종양이나 이렇게 매스가 있어서 그 뒤로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뭐가 있어서 뒷부분을 이제 검게 보이는 게 이제 그림자가 생겨서 이쪽에 이제 뭐가 있구나. 근데 거기가 이제 만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케이션을 봤을 때 메모그램에서 있던 거랑 비슷한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사운드의 대부분에 보이기 때문에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메모그램에는 보이는데 울트라사운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메모그램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유방에 calcification이 있다. 이제 약간 한국말로는 calcification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calcification이 있다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calcification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좀 안 좋아 보이는 calcification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울트라사운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stereotactic biopsy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미징 CT나 MRI를 같이 해가지고 하는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시면은 부터 이제 더 많은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이 기에 병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 이제 치료법이 살짝 틀려지는데 대부분의 이제 유방암은 수술, 방사선, 항암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네 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세 개를 하신다든지 이 중에 두 개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살짝의 이제 치료의 차이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하면서 유방암 1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렸는데 유방암 1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만져지지도 않고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메모그램을 통해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정말 1cm, 2cm 미만의 암이기 때문에 2cm만 되는 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2cm가 돼도 느껴지지가 않고 유방이 그냥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그램을 통해서 유방암 1기가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이 되시고 유방암 1기라고 하면은 우선 유방 안에만 이제 종양이 보이고 종양 사이즈가 2cm 미만이시고 이제 영상 검사 속에서 임파선이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게 전혀 안 보이실 때 이제 저희가 수술 전 유방암 1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 한해서는 수술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보여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
20년 전에는 다 메스텍터미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암이지만 유방 전체를 절제를 하고 또 유방에서 아무리 조그만 암이라도 임파선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파선도 다 절제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왼쪽에 이제 암이 생기신 분들은 왼쪽 전체가 이제 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20년 전쯤부터는 이제 럼펙tom이라고 해가지고 유방 다 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만 하는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럼펙토미만 하시면은 메스텍토미보다 유방암이 이 유방 안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한 3, 4배가 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꼭 같이 하시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신 분들 한해서는 메스텍토미만 하시든지 아니면 럼펙토미와 방사선을 같이 하시는 그 두 개의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기로 확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암 사이즈가 2cm 미만이었고 파선도 저희가 이제 샘플을 했을 때 전혀 전이가 된 게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전이가 됐는데 임파선 안에 암의 양이 2mm 미만이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1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후 1기가 확정이 되신 분들은 거의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사선 치료가 하신 분들은 이제 럼펙터미를 하신 분들이면은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는데 다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방사선 치료 자체도 쉬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또 이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 방사선 치료는 이제 럼펙tom을 하신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시면은 100% 도움이 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재발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방사선을 한다고 해도 그 재발하는 게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가지고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70대 이상이시고 유방암이 굉장히 작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2cm 미만이고 그 절제를 했더니 정말 잘 절제가 돼서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제 방사선 치료 안 하셨을 때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분들 이제 팔로우업을 했더니 재발하는 가능성이 한 10%셨어요. 9에서 1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이가 80이다 아니면 85살인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방암이 되셨다. 그러면은 90 수술만 이 작은 럼펙토미 수술만 하셔도 95살까지 사시면서 유방암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9에서 10%이기 때문에 그다지 꼭 방사선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85세시고 건강하신 분이고 95살까지 사시고 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방사선을 하시면은 그 리스크가 10에서 2%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에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방사선을 하시면은 그 리스크가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재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70대 이상이고 1기의 암이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생체가 있으신 분들 그 암의 서브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럼펙터미만 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방사선을 하시면은 2%까지 재발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사선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1기가 아니신 분들 이제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고 많은 양의 암이 이제 임파선에서 이제 찾게 되면은 그게 이제 2기가 되고 3기가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1기인 줄 알았더니 수술하고 났더니 암이 2기가 됐고 3기가 되신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도 필요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기인 환자분들은 거의 항암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호르몬 치료만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한테 항호르몬 치료를 하냐면은 저희가 유방암을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면은 그
암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 위에 이제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게 있고 없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는 암이 있고 프로제스테론이라고 다른 또 이제 수용체가 있는 암이 있고 어떤 그 세 번째는 이제 헐투라는 수용체가 있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항호르몬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암들은 에스트로겐을 이제 수용체가 있는 암에서는 저희가 항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기의 이제 유방암이 이제 걸리신 분들 한해서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이 항호르몬 수용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항호르몬 치료하시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는 항호르몬 수용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는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해도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 유방암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항호르몬만 해도 이제 재발률이 2% 3%가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재발률이 15% 20%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냐 하고 봤을 때이 호르몬 수용체와 헐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기 암임에도 불구하고 1cm 암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암은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헐투 수용체도 없고 그러니까 암 세포 주위에 아무런 수용체가 없는 암 저희가 그거를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암이라고 하는데 그 암 같은 경우는 1cm만 돼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유방이 1cm만 돼도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꼭 저희가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안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유방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15%까지 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은 그 리스크를 거의 50에서 70%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1cm에도 불구하고 일기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암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유방암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당연히 1기냐 2기냐 3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틀린데 같은 1기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항암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유가 이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 수용체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일기암, 유방암, 일기암 종류 중에서도 서브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헐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의 한 암 종류가 한 4가지가 된다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9가지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4가지 정도 암이 된다고 보시면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네게티브 아무것도 헐트 수용체도 없고 호르몬 수용체도 없는 암, 이 암이 가장 이제 어그레시브한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미널 A는 헐투와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헐투가 없는 암입니다. 루미널 B도 비슷하고 그래서 루미널 A가 가장 많이 저희가 보는 암인데 그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재발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거의 안 하시고 이런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호르몬 치료만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떨 때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다른 치료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트리플 네게티브가 안 하고 트리플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괜찮으세요. 경과가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네게티브만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안 좋은 암은 이제 항호르몬 수용체가 없고 하지만 헐투 수용체가 있으신 분들도 그 암이 좀 어그레시브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네게티브나 헐2만 있으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항암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약물 치료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미널 A나 B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헐2 수용체가 없으신 분들
보시면은 이제 루미널 A는 가장 커먼한 암이고 70에서 80%가 루미널 A가 되시는데 이런 분들은 암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만 하시면 되고 삼중 음성, 트리플 네게티브는 항암 치료를 1cm 이상의 암이면은 무조건 저희가 하고 헐투만 있으신 분도 항암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데 또 저희가 이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루미널 A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암이 저희가 재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루미널 A를 가지고 계신 이제 항호르몬 수용체는 있는데 헐투가 없으신 분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잘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에 재발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하는 유전자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환자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절제한 다음에 암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에 있는 유전자 21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스코어를 매겨서 얼마나 이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게 해주는 스코어인데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신데 헐투 수용체가 없으셔서 굉장히 좋은 암이다, 괜찮은 암이고 재발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환자분들 상대로 이런 이제 유전자 테스트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32라는 스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32는 보통 굉장히 높은 스코어가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9년 안에 저희가 항암 치료를 안 하면은 9년 안에 유방 이외에 다른 몸에 암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20%라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항암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했을 때 스코어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6, 7 이런 분들은 9년 동안 이제 다른 곳에 전이돼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뭐 2%,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치료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더 이제 어떻게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점점 더 이제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5년 동안만 복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10년을 복용하는 게 5년보다 낫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5년에서 10년 동안 복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호르몬 치료고 약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5년 못 하시고 중간에 끊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커먼하게 나오는 이제 심틈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이제 아르트라이러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항호르몬 치료하실 때 그게 굉장히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손도 되게 움직이기 힘들고 어깨도 아프시고 발도 아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항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뼈가 굉장히 약해지세요.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가실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이제 뼈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도 드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먹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 드시면서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난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뼈가 약해지고 있는데 항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고 환자분들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뼈 검사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뼈가 건강한지 그 이거 항호르몬 치료 때문에 뼈가 너무 약해졌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을 드려가지고 뼈가 좀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치료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기 그 치료를 다 끝내신 다음에는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메모그램 하기를 권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트리플 네게티브 암 같은 경우는 메모그램도 좀 더 자주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가 하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유방 검사를 하면서 의사 외래 방문을 3에서 4개월에 한 번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유방암이나 암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유방암이 없으신 분들,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average risk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소사이티마다 가이드라인이 살짝 틀리긴 하지만 건강하신 분이시면은 45세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45세에서 55세까지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5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의사와 얘기를 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메모그램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45세부터 만약에 85세까지 40년을 사신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이 엑스레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과연 이렇게 약간의 더 엑스레이를 사람들이 이제 익스포즈가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자주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이제 메모그램을 안 한 사람들보다 메모그램을 하셨을 때 유방암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20%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메모그램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5세부터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50세부터 시작하시는데 시작을 하시면은 적어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의사와 만나면서 메모그램 하시는 것이 이제 유방암을 예방하고 만약에 유방암이 걸리시더라도 일찍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70세가 넘으시거나 75세가 넘으시면은 더 이상 검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 가이드라인이 살짝 바뀌어서 75세, 80세이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하셔서 다른 이제 병도 없으시고 몸이 너무 건강하셔서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에버리지 리스크가 아니고 하이 리스크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암이 있었던 전력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45세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걸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더 일찍 시작을 하셨을 때는 그런 분들 안에서는 2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 이 메디컬 알레르기가 많아지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유전자적인 변형이 있으면은 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제 BRCA라는 유전자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BRCA1이 있고 2가 있는데 BRCA1 뮤테이션이나 BRCA2 뮤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거의 50에서 70%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방암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냥 수술을 하셔서 아예 제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BRCA1이나 2가 되시면 유방암뿐만 아니고 난소에도 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난소도 이제 수술로 이제 없애는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엔젤리나 졸리라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신데, 그분이 이제 가족력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자기 돈을 내서, 인슈런스에서는 그걸 커버를 안 해주니까, 왜냐면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가 BRCA인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전적인 변형이 있으셔가지고 유방암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유방암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이제 프리벤션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의사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저희가 이런 제네릭 테스팅을 권면을 해드리냐, 환자분들 중에 40대나 30대 때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어린 나이에 걸리셨는데 이제 가족력도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메모그램을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이제 제네릭 테스팅을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혹시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계신 분들 있나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 친구가 메모그램을 2주 전에 했는데 네, 그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2주 후에 자기가 뭐가 필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는 수술해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스텍토미 했거든요. 근데 왜 그때 메모그램 했을 때는 아무 그게 안 나왔는지 저건 그게 알고 싶거든요. 방금 커넥션이 좀 안 좋아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친구가요, 네네. 메모그램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2주 후에 자기가 뭘 느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어,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근데 왜 메모그램 할 때 그게 아무 노티스가 없는지 조금 제가 퀘스천 마크 있거든요. 음, 그거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메모그램 하기 전에도 느껴지신 거면은 대부분 메모그램 하시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는 메모그램 전에는 아무것도 안 느끼셨죠. no, no, no.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예, 메모그램에서 안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유방이 이제 약간 좀 덴시티가 좀 크신 분들은 메모그램 같은 경우가 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느껴지면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스크리닝 메모그램도 있고 다이그노스틱 메모그램하고 울트라사운드를 같이 해서 느껴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그램만 가지고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려요. 뭐가 만져지면은 우선 메모그램이나 울트라사운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조금 이게 조금 저기 뭐 메스가 보이는데 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바이옵시를 하거든요. 근데 메모그램이나 울트라사운드 상에서 이거는 이제 유방암 같지 않고 어떤 다른 거라고 확신하게 저희가 말할 수 있으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저희 이제 바이옵시인데 약간 수술같이 더 크게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처음에 메모그램만 가지고 그때는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 2주 안에 약간 트라우마나 뭐 때문에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의사가 분명히 메모그램을 다이그노스틱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메모그램을 찍고 울트라사운드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 하면은 저도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리고 2주에 안 보였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나타났냐 그런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어그레시브한 암이라도 2주 만에 없던 게 갑자기 자라나고 2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게 갑자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인펙션이나 뭐 다른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암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또 질문인데, 네. 그러면 특별히 그 유방암 걸린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호르몬 생체가 있으신 분들,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소이를 먹으면은 그게 이제 유방암 재발하는 데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을 먹지 마세요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발견된 건 없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몸무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당연히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내가 만약에 오늘 1800칼로리를 드셨다고 하면은 1800칼로리를 매일 쓰시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이를 여러분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이는 네, 드셔도 상관이 없죠. 예,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사님, 저도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강의 페이지에서 그 유방암 발병 요소들 중에 모유 수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유 수유랑 유방암 발병률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나? 네,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매번 이제 월경을 하시면서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시는데 임신을 하셨을 때는 그 몸의 변화나 이제 유방이 이제 막 딱딱해지고 변화하는 게 덜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셀들이 변화하고 하는 게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임신을 늦게까지 못하신 분들이 임신을 일찍 하신 분들보다 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있거든요. 근데 임신 때문에 그게 낮아지는 건지 그 외에 다른 팩터도 있는지는 잘 저희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 한해서 이제 모유 수유를 했냐 안 했냐를 비교를 했을 때 유방암 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모유 수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 한해서 유방암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조금 비교하기가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안 걸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을 봤을 때 모유 수유를 안 하신 분들의 향이 더 많았고 유방암이 안 걸리시고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을 비교했을 때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이 또 높았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에 대해서 우리 아침에 오전 강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오후 시간에도 그 암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그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질문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이 강의에 오전 강의뿐만 아니라 이 오후 시간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우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로 마실까요, 박사님? 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희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저희 삶을 채우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하고 또 혹시라도 저희 몸이 아프다면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참된 건강을
찾고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네. 나영의 동안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